공황장애는 단순한 불안이나 초조함이 아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극심한 공포와 신체 증상이 동반되는 정신건강 질환입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신체 변화와 생활 환경의 변화로 인해 공황장애가 나타나거나 악화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이를 심장병, 소화기 문제 또는 노화 증상으로 오인하여 치료의 시기를 놓치거나 고통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노년층이 꼭 알아야 할 공황장애의 대표 증상들과 구체적인 원인 사례 5가지를 설명드리며 이를 통해 올바른 인식과 조기 대처에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공황장애의 대표 증상 중 가장 흔한 것은 갑작스럽게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이 빨리 뛰며 마치 죽을 것 같은 공포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72세 남성 김모 씨는 마트에서 장을 보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쉬어지지 않으며 땀이 줄줄 흐르고 눈앞이 아찔해져 심장마비인 줄 알고 119를 호출했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 이상이 없다고 했지만 이후에도 유사한 증상이 반복되어 결국 공황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 증상은 보통 10분 이내에 정점에 도달하고 30분 이내에 잦아들지만 환자는 그 시간 동안 죽을지도 모른다는 강한 공포감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장마비, 뇌졸중 등과 유사한 증상이 있어 오인하기 쉽습니다. 두 번째 대표 증상은 가슴 두근거림과 흉통, 어지럼증입니다. 신체적으로 불안 증상이 심해지면 혈압과 심박수가 상승하면서 가슴이 쿵쾅거리는 듯한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68세 여성 이모 씨는 손자와 함께 지하철을 타다 사람이 많고 답답한 환경에서 갑자기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하고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쓰러질 것 같아 다음 정거장에서 급히 내렸고 이후 혼잡한 장소에 가는 것을 피하는 회피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신체 증상은 심장, 뇌의 질환과 혼동되며 실제로 병원에서 아무 이상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반복이 지속되면 환자는 밖에 나가는 것도 불안해지고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표 증상은 비현실감과 자신을 잃어버리는 느낌입니다. 공황 발작 중에는 현실과의 연결이 끊어진 듯한 느낌을 경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는 비현실감 또는 이인감이라고 불리며 자기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동반합니다. 75세 남성 박모 씨는 교회 예배 도중 자신이 마치 꿈속에 있는 것 같고 자신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을 받으며 멍해졌습니다. 주변 소리가 멀리서 들리는 듯했고 현실이 비현실처럼 느껴졌습니다. 이후 이 경험이 너무 무서워 다시는 교회에 가지 못하게 되었고 점점 사회 활동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 증상은 매우 혼란스럽고 환자가 스스로 내가 미친 것 같다고 느끼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신병과는 전혀 다른 일시적인 신경계 반응입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환자는 자신을 통제할 수 없다는 두려움에 시달리게 됩니다. 네 번째 대표 증상은 통제불능과 미칠 것 같은 두려움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자신이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할 것 같다는 두려움에 사로잡히며 이는 공황을 더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70세 여성 정모 씨는 갑자기 시작된 공황 증상으로 인해 내가 지금 미치는 건 아닐까?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공공장소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점점 외출을 하지 않게 되었고 몇 달 뒤에는 가족 모임에도 참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공황 발작 자체보다도 더 깊은 고통을 유발하며 시간이 지나면 광장공포증이나 사회불안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제 불가능하다는 감각은 환자의 자존감을 심각하게 떨어뜨립니다. 다섯 번째 대표 증상은 재발에 대한 지속적인 불안입니다. 공황장애 환자들은 다시 공황 발작이 올까봐 항상 긴장 상태에 있으며 이는 항상 불안한 심리 상태로 이어집니다. 74세 남성 조모 씨는 한 번 겪은 공황 발작 이후 외출을 준비할 때마다 또 쓰러지면 어떡하지? 사람들 앞에서 창피한 모습을 보이면 어쩌지? 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미리부터 불안을 느끼며 외출을 취소하곤 했습니다. 결국 거의 집안에만 머물게 되었고 우울증 증세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공황 발작은 일시적이지만 그 재발에 대한 공포가 계속되면 예기불안이 발생합니다. 이는 결국 생활 반경을 제한하고 삶의 질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무서운 공황장애는 왜 생기는 걸까요? 공황장애는 단일 요인으로 생기기보다는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합니다. 노년기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신체적, 심리적, 환경적 요인이 원인이 됩니다. 첫 번째 원인은 노화로 인한 신체 변화입니다. 심장 박동수의 변화, 호흡 기능 저하, 자율신경계의 불안정은 공황 증상을 유발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특히 심장이 조여오는 느낌은 노년층에서 공황과 심장질환을 구분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은퇴나 가족 구조 변화로 인한 심리적 충격입니다. 은퇴 후 역할 상실, 배우자 사망, 자녀 독립 등은 심리적 외로움과 불안정감을 유발합니다. 이로 인해 공황 증상이 발생하거나 심화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인은 만성질환과 약물 부작용입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등을 위한 약물 중 일부는 신경계를 자극하여 불안과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 자체에서 오는 건강 염려도 공황 장애의 요인이 됩니다. 네 번째 원인은 트라우마적 경험입니다. 노년기에는 교통사고, 낙상, 병원 입원 같은 충격적인 경험이 많습니다. 이런 사건은 뇌의 공포 기억을 자극하여 공황장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원인은 과호흡 및 잘못된 호흡 습관입니다. 평소 숨을 깊게 들이마시는 습관이나 숨을 참는 습관은 공황 발작의 촉매가 됩니다. 특히 노년층은 폐활량이 줄어들어 가벼운 과호흡만으로도 신체가 공황 상태로 들어가기 쉽습니다. 공황장애는 결코 마음이 약해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여러 변화와 신체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치료 가능한 건강 문제입니다. 공황장애는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를 통해 충분히 호전될 수 있는 질환입니다.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반드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자책하지 않고 이해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공황장애는 분명 힘들고 두려운 경험이지만 꾸준한 노력과 적절한 방법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에는 지나치게 증상을 숨기거나 참고 넘기기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공황장애를 이겨내기 위한 실질적인 극복 방법과 평소에 실천할 수 있는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이고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상담과 약물 치료입니다. 공황장애는 뇌의 신경전달물질 불균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절해주는 항불안제나 항우울제를 처방받아 복용하면 발작의 빈도와 강도를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약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도 있지만 현재 사용되는 약물들은 부작용이 적고 중독 가능성도 낮은 경우가 많으며 많은 분들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단, 반드시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 복용하고 임의로 중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둘째, 인지행동치료는 공황장애 극복에 매우 효과적인 심리치료 방법입니다. 이 치료는 공황 발작이 왔을 때 스스로 잘못된 생각이나 공포 반응을 조절하도록 훈련합니다. 예를 들어 이러다 죽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을 지건 일시적인 불안 반응일 뿐 곧 괜찮아질 거야 라고 바꾸는 방식입니다. 인지행동치료는 반복적인 연습을 통해 불안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자기 통제력을 회복하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셋째, 호흡훈련과 이완요법도 아주 유용합니다. 공황 발작이 시작될 때 대부분은 빠르고 얕은 호흡, 즉 과호흡 상태가 됩니다. 이때는 복식호흡을 통해 몸을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식호흡은 배를 부풀리며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다시 천천히 내쉬는 방식입니다. 하루 10분 정도 규칙적으로 복식호흡을 연습하면 실제 위기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명상, 가벼운 요가, 스트레칭, 따뜻한 목욕도 이완 반응을 유도해 공황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넷째, 생활 습관의 개선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과 식사, 카페인과 알코올의 제한, 적절한 운동은 공황장애 예방의 기본적인 토대가 됩니다. 특히 카페인은 심장 박동수를 높여 공황 발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줄이는 것이 좋고,
알코올도 일시적으로는 불안을 줄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불안 조절 능력을 떨어뜨립니다. 하루 3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이나 맨손 체조도 몸과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섯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의 지지와 이해가 필요합니다. 공황장애는 외부에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환자 본인에게는 삶 전체를 뒤흔드는 고통입니다.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냥 참아 별일 아니야 같은 말보다는 힘들지 옆에서 함께 있어줄게 라는 말로 공감하고 병원 치료나 심리 상담에 동행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노년층의 경우 고립감이 공황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공황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평소에 실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스트레스를 방치하지 않고 즉시 해소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음악 감상, 그림 그리기, 독서, 손자와의 놀이처럼 자신이 즐길 수 있는 활동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불안한 생각이 떠오를 때 이를 정리해보는 글쓰기나 감정 노트를 만들어보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객관화하고 반복되는 불안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셋째, 건강한 정보만 선택해서 접하기도 중요합니다. 지나치게 자극적인 뉴스나 건강 정보는 오히려 불안을 키우는 경우가 있으므로 믿을 수 있는 채널이나 기관을 통해 정보를 얻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점은 공황장애는 절대 부끄러운 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과 마음이 보내는 경고이며 이는 우리가 스스로를 돌보고 이해하라는 메시지입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것은 약한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향한 회복의 과정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치료를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자신을 돌보는데 정성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적절한 치료와 따뜻한 지지, 그리고 자신의 노력으로 누구나 다시 편안하고 자유로운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